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마 이 강의가 조금 늦게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마음을 좀 바꿨어요, 오늘. 처음에는 이제 현장 강의 때 여러분들과 만나서 다음 주에 이제 현장 강의잖아요, 저희. 만나서 수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고3이기도 하고, 수능과 그리고 수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기부 쓰고, 저희 자소서 쓰고 있잖아요. 이제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 그 전날에 한 번 더 몰아서 들을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겨서 여러분들의 시험 그 중간고사 시험 공부에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늦게 올라가지만 꼭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래는 안 올리려고 했어요. 그냥 강의 2를 그냥 하루 이렇게 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그거보다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못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수요일 수업은 이 강의를 못 들을 거예요, 아마. 수요일날 모의고사 해야 돼서 다 오시잖아요. 예, 그래서 수요일날 수업 들은 친구들은 제가 공지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이때 수업이 올라갔으니까 구글 클래스 찾아 들어라 라고 제가 월요일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마 이 강의 보고 있으면 월요일날 수업을 듣고 온 친구들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미스터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방은 7년 전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나올 확률이 좀 적어요. 아주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한 번 쓴 작품을 다시 쓰는 경우는 흔치 않으니까. 요새는 기출문제를 막 돌리기 때문에 조금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뭐 나올 수도 있죠. 예, 재작년인가 이렇게 하다가 대참사가 난 경우가 있었어요. 한 학원 선생님께서 이제 오발탄을 안 나온다고 했다가 나왔고 학생들의 항의가 엄청났다고 해요. 저도 조심해야 되긴 합니다. 아무튼 그거는 참 저희가 맞출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교사들과 뭐 학원 선생님들 맞추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은 똑같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미스터방 봅시다. 뒤에 3번에 보기를 봐야 되거든요. 이 최만식 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미스터방에는 어떤 사상이 들어가 있는지를 그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게 가장 강해요. 확실히 글씨가 많이 늘었죠. 예, 수업을 온라인 강의를 많이 찍어서 이제 쉬워졌어요. 풍자가 여기에 코드거든요. 그거는 여기 문제 2번에 있어요. 2번 여기 풍자 얘기. 최만식 씨는 풍자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 풍자로 소설을 많이 썼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소설은 태평천하. 잘하네요. 태평천하예요. 태평천하. 그래서 그런 작품을 통해서 일제강점기 시절의 안 좋은 모습들을 풍자적으로 비춰주려고 했었어요. 이 풍자랑 대조되는 게 이제 연민을 가지고 있는 해악이거든요. 이 해악은 있잖아요. 그 대상에 대해서 좀 불쌍한 감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연민의 감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김유정 씨의 본본 같은 거 보면 거기에는 악역이 없잖아요. 그죠? 순수한 인물들이잖아요. 그 인물들을 되게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해요. 그런 것들이 전부 해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흥부전, 놀부전에서 흥부를 되게 불쌍하게 표현하거든요. 그것도 해악이 될 수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볼게요.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갑자기 말하다 까먹었어요. 자, 그럼 바로 봅시다. 1945년 종전 이후 미군은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남한의 치안 유지를 위해 진주하여 일제를 대체한 실질적인 지배자로서 민중과 만나게 됩니다. 오케이. 요거 다 아는 사실이죠. 왜냐면 국사 공부, 한국사 공부 필수잖아요.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급하게. 이 시기 작가들 중에는 우리 민족의 독립과 통일을 저해하는 장애물이자 반대자를 미군을 인식하고 직접적으로 비판했던 지식인들도 있었대요. 직접적 비판이 있구나. 왜냐면 생각보다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이거는 있어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원조를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그 이유는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좀 제대로 세워줘야 되겠다 라는 소명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둘로 나눠지거든요. 분석이 둘로 나눠져요. 첫 번째가 바로 위에 소련이 있으니까 이 소련만을 막아야겠다. 왜냐면 여기 뚫리면 이쪽 동아시아가 쭉 뚫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막아야지 우리가 좀 편하게 이 동아시아랑 무역과 거래를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다른 의견으로는 정말
그 위에 바로 북한이 있고 얘네들이 잘못하면 잘못된 사상인 공산주의에 빠지겠구나 싶어서 왔다는 의견도 있어요. 이 둘로 갈라지는데 판단은 뭐 제가 내릴 수는 없고요. 아무튼 그래서 덕분에 미국 덕분에 많은 것들을 얻었어요. 우리는. 그러나 딱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자주권이 없었다는 거죠. 이 자주권을 찾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일본도 결국 미국 군정이었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일본도 메가더의 통치를 어느 정도 받았고, 그래서 그걸로 전쟁의 후유증 극복할 수 있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미군의 원조 덕분에 전쟁의 후유증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근데 왜 싫어하냐?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45년 전에 우리가 누구한테 통치받았어요? 일본한테 통치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은 이건 거예요. 아, 미군도 뭔가 꿍꿍이가 있겠다. 얘네들도 뭔가 우리를 제국주의처럼 잡아먹지 않을까. 실제로 그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나 미국의 의도는 거기까지는 아니었어요. 그거는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예. 미국, 우리를 좋은 연맹으로는 생각했지만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일본하고는 스탠스가 달랐던 거예요. 왜냐면 미국은 워낙에 그런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았다고 저는 좀 확신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얘네가 오지? 왜 메가더가 통치를 하려고 하지? 이거 뭔가 꿍꿍이 있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아무튼, 자, 그러나 대부분의 작가들은 그들을 직접 비판하기보다 당대 혼란기 속에서 새로운 지배자로 군림한 이들에게 기생하여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교활한 기회주의자를 비판. 진짜 싫겠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이득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득을 사람은 누구나 추구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왜 이렇게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죠, 제가? 아무튼. 이 작품은 몇 마디 배운 토막 영어를 미천으로 미국 장교의 통역을 맡아 추태를 벌이는 미스터 방을 통해. 이 진짜 짜증나거든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왜 짜증나는지. 근데 그걸 통해서 풍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꽤나 있었구나. 진짜 짜증나, 좀 화나는 장면도 있어요. 그거를 같이 보여드릴게요.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제 미스터 방 봅시다. 재밌겠죠, 이거? 되게 재밌어요. 방산복이라는 사람 자체도 캐릭터가 너무 재밌어요. 봅시다. 집신장수 아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왜요? 장수가 붙었죠. 조선시대의 장수는 어땠어요? 아, 그렇죠. 하급 계급이었어요. 우리나라는 뭐죠? 사, 농, 공, 상. 양민 쪽이 제일 떨어지는 상. 이거 웃긴 거라니까, 이게. 상업이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은 이제 자유주의가 정확하게 정착된 이후로 상업이 부흥을 했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큰일 났는데, 원래 우리나라는 상업이 제대로 발달한 나라였어요. 외국 나가면 이 정도 상업이 발달한 나라가 없어요. 배달이 맨날 되고, 나가면은 그냥 음식점 다 열어있고, 저희 12시에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이런 나라가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해외여행 한번 가봤으면 알겠지만, 미국은 10시 정도 되면 이제 못 돌아다녀요. 상업이 불가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새벽 1시가 돼도 밖에 술 먹고 있죠.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 선생님은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예. 선생님은 집에서 게임하는 걸 좋아하지, 밖에 나가서 누구 만나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만났으니까 알 거예요, 아마 제 성격. 예. 저는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피곤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자, 아무튼 게임은 3시까지 하겠는데 술은 3시까지 못 먹겠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아무튼 자, 계속 봅시다. 요새 여러분들이 없어서 제가 할 게 없어갖고 책 읽고 게임하고 이거 2개밖에 안 해요. 아, 진짜 빨리 좀 이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과 계속 얘기 좀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자, 계속 봅시다. 방산복 30이 다 되어가더라면 머슴살이라고. 제가 왜 갑자기 순간 멈췄냐면, 여러분들 시험 기간에 이거 볼 거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딴소리를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일본과 상해 등지를 떠돌아다니다 조선어도라 헌신을 고쳐둔 신기루 장수라며 입에 풀칠을 하고 사는 인물이래요. 아, 그러면, 아버지가 집신장수였고요. 아들은? 지금 뭐예요? 신기루 장수예요. 신기루 장수는 이제 집신을 수리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구두수선공들? 이렇게 설명하면 좀 알아들을까? 요새는 구두 수선하시는 분들도 많이 없어서. 구두 요새 누가 수선해요? 다 사지. 그러니까 이 문화가 바뀌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입에 풀칠하고 사는 인물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조국이 해방을 맞이했다는 소식을 딱 듣게 되고 이제 막 신나겠죠.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런 인물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인물이 아니고 해방? 내 이득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정상적인 태도예요? 아니죠. 여러분들도 잘 알 거예요. 나라의 이익이 먼저냐 개인의 이익이 먼저냐 하면 개인의 이득이 먼저예요. 어쩔 수 없죠.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근데 나라의 손해로 인해 내 개인의 이득이 온다. 이러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라의 이득도 오고 내 이득도 오면 이거는 좋은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내 이득이 오고 나라의 이득이 조금 온다. 이것도 좋은 거예요. 왜냐면 내 이득이 많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나라의 이득이 줄어들면 이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윤리의식이 전혀 없어요. 나라를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먼저라기보다도 나라를 어느 정도 생각하는 인식은 있어야 돼요. 어쨌든 우리의 소속된 단체잖아요. 학교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사회 나가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은 조금 있어야 됩니다. 자 봅시다. 우라질 요 있어서 읽다 보니까 갑자기 아무튼 동님이 배부른가? 깜짝이야. 이렇게 그는 드렁거리면서 반감이 쏟았습니다. 2, 3일 지나면서 삼복에게도 해방 혜택이 나눠졌대요. 지금 처음에는 야 독립이 뭐 그거 대수라고 그거 필요 없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한테 이득이 오는 거예요. 지금 낙설해서 지우고 있어요. 이제 해방 혜택 즉 이득이 오는 거예요. 10전이나 15전 대충 알겠죠? 뭐 10원짜리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근데 이게 50전을 받아도 눈을 부라리는 순사를 볼 수가 없었대요. 그러면 물가가 몇 배 올랐어요? 5배. 혹은 뭐 4배라고 해도 되고요. 수학이 약하니까 넘어갈게요. 순사가 없어졌다면 활개를 쳐가면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폭리를 취해도 돼요. 처음에 좋았어요. 근데 이거 돈 지불하는 미군들이 있어요. 좋아요. 돈이 괜찮네. 삼복은 징 10개를 봐가지고 5원을 받아 넣으면서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리까지 했다.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러나 며칠이 못 가서 다시 저주해야 돼요. 해방이 왜 저주지? 여기 나오죠. 혼자만 돈을 더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 도가들이 그 물품 저거 만드는 사람들이 재료값을 막 올려요. 야, 징, 너 돈 더 줘야 돼. 나 안 팔아. 징, 가죽, 고무, 실 이런 것들. 그죠? 장인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농공상이잖아요. 그래서 상인보다는 공인이 조금 더 위에요. 참 요새는 반대가 됐죠. 요새는 상인 그 다음에 공인인 것 같아요. 물건 만드는 사람이 조금 더 대우를 덜 받게 돼요. 상인이 조금 더 잘 받고 사장님이라고 칭송을 받으니까 애초에. 아무튼 뭐 근데 계급을 나눌 생각은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대신에 저기는 있죠. 지주제가 생기는 것 같기는 해요.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 갑의 위치에 올라서는 경우가 많아지니까 지주제가 조금 생기는 건 아닌가는 우려는 있어요. 그러나 좀 다르죠, 문화가. 저는 조금 요새 걱정 중입니다. 그래서. 자, 아무튼. 신기루 장사는 손님한테 아무리 비싸게 받는데 재료를 비싼 값으로 사더니 결국 소득은 똑같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이 음식점 값이 오르면 제가 맨날 가는 돈가스 집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돈가스 좋아하시죠? 맞아. 남자들의 대부분은 돈가스를 다 좋아해요. 뭐 여자들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문화가 다르죠. 남자들은 제육볶음 돈가스 2개만 있으면 메뉴 선택 어디 많이 시킬 것도 없어. 그냥 제육덮밥 하나, 돈가스 하나 뭐 이렇게만 시키면 다 잘 먹으니까 2개를 다 한꺼번에 먹지 못하잖아요. 아닌가요? 아무튼 근데 무슨 얘기가 여기까지 왔죠? 제가 맨날 가는 돈가스집이 있는데 매년 1,000원씩 올라요. 근데 너 아니까 이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물가가 자꾸 오르니까. 근데 이건 거예요, 이거. 이해 가셨죠? 이런 네. 그놈의 경제계는 다 어디로 다 되졌어. 미치겠네요. 여기 너무 많이 나오네. 경제계. 그러니까 경제를 담당한 사람이 일본 사람이 도망가 버린 거잖아요. 독립을 우라져갖고 독립을 한다. 독립을 왜 하는 거야? 이게 나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원래 사람은 이기적이라 자기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게 너무 당연해요. 정치적 신념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찍게 돼 있고요. 좋아하는 사람도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심리는 원래 그래요. 아무튼 석양 때 신기루 괴짝 없게 아까 얘기했죠. 신기루가 저기예요. 그런 어떤 저기 구두수선
괴짝 어깨 맨 채 막걸리 청으로 들어가서 술 마시는 거예요. 그럭저럭 9월도 열흘이 되고, 독립 언제? 8월. 그죠? 시간이 지난 거예요. 서울 거리에는 미국 병정이 꼬마차와 함께 그득히 펴졌습니다. 지금 서울 거리에 미국이 가득 찼어요, 미국인들. 지금으로 따지면 카츄차들 가득 찬 거죠. 지금 동탄이에요, 동탄 완전. 동탄이 맞나? 송탄? 평택? 아무튼. 그 미국 병정들이 거리를 구경하면서 혹은 물건을 사려면서 말이 서로 통하지를 못해서 답답해하는 양을 보고 삼보고 무릎을 탁 쳤어. 잠깐만. 내가 도리가 하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서광으로 어때? 빛이 딱 왔어요. 잠깐 이렇게 돈 벌면 혹시나? 하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가 마누라를 시켜 구두 고치는 연장이 있을까? 재료 남은 것에다 이불이며 헌옷까지 집에 있는 모든 가구들을 싹 끌어모았어요. 그래서 아는 가게에다 맡기고는 돈을 빌렸어요. 전당포죠, 전당포. 예전에는 지금이야 뭐 특정 회사를 걸어놓으면 안 되는구나. 지금이야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주면 2금융권, 3금융권이 있지만 예전에는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준다? 바로 전당포예요. 시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시계. 그래서 시계 내고 얼마 받아오고 약간 그런 시스템이죠. 돈 못 갚으면 이거 내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 돈 100원을 가지고 삼복은 넉마전으로 가서, 넉마전은 옷가게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100원 돈이 꾹 차는 한도 가지 양복이란 명색 한 벌과 모자를 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핵심이었어요. 모자. 뭔지 알죠? 중절모 다 쓰는 거. 남자들의 로망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사회 나가면 이제 양복 맞출 텐데, 양복은 20살 때 맞추면 그 양복 못 써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살쪄요. 군대 전역하고, 그 다음에 한 1년 정도 있다가 그때 양복 맞추면 그게 평생 가요, 보통. 참고하세요. 근데 20살 때 양복을 입고 싶다 그러면 사는 건 말리진 않아요. 그러나 고급 양복을 사는 거 아니에요, 원래. 고급 양복을 20살 때 샀다? 그럼 이거 못 입어요. 선생님도 지금 못 입어요. 방학 때 살을 좀 뺐거든요, 제가. 이게 살이 너무 쪄갖고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랑 수업 같이 하면서 맨날 막 얘기하니까 체력 따라서 그 사무실에는 과자 주워 먹고 이러다 보니까 살이 쪘어요. 그래갖고 방학 때 살을 좀 뺐는데 그래도 그 양복은 안 맞더라고요. 참고하세요. 20살 때는 양복 가능하면 안 맞추고 셋업 같은 거 싼 거 있잖아요. 7만원, 8만원짜리 그런 거는 뭐 몇 개 사두면 됩니다. 자, 아무튼 계속 봅시다. 100원 돈이 꼭 차는 한도까지 양복이란 명색 한 벌과 모자를 샀습니다. 신발은 안방 사람의 병정구두 사시는 것을 이 다음 창가리를 거저해두겠다는 조건으로 닷새만 제 것과 바꾸어 신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 사람이 지금 얹혀사나 그럴 거예요. 아마 뭐 이렇게 세들어 사는 걸로 제가 그때 기억을 해요. 이거 소설 예전에 봤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하고 협의를 한 거예요. 나중에 이거 공짜로 제가 이 밑에 거 구두창 갈아줄 테니까 잠깐 빌려 신읍시다 하고 빌려 신은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그럼 중요하게 이제 뭐 나올 거야? 이 사람이 직업을 찾는 모습이 나와요. 이걸로 돈벌이가 안 되겠다 싶은 거죠. 요새도 이게 원래 사람이란 자기 살 길을 잘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약삭 빠른 사람이고 기회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이 빠른 거예요. 잠깐만. 지금 돈벌이가 안 되니까 다른 길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하고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죄송해요. 밖에 누가 있는 줄 알고. 노예도 노예 이전이면 상전을 선택할 자유도 가질 수 있다고.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상전이란 양반이에요. 그래서 상전이네 이거. 양반이네. 팔자 좋네. 니 열심히 안 하고 뭐하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상전을 선택할 자유는 노예가 주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예요. 즉 지금 자기 주인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렇게 가는 거죠. 삼복은 종로서 전차를 내려서 그 당시에 전차가 있었습니다. 전차는 지금 대부분의 나라에서 거의 다 없어졌고 영국하고 미국만 남아있을 거예요. 특히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가장 유명하죠. 자, 아무튼 동쪽으로 천천히 걸으면서 물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생기새가 맘씨 좋아 보이고 그냥 일반적인 병정, 일반적인 군인이 아니라 장교여야 돼요. 여러분들 장교 계급 다 알죠? 뭐 몰라도 돼요. 어차피 뭐 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청년회가 앞에서 담뱃대를 사고 있는 하나가 몸집이 커요. 병정 아니야. 일병, 이병 아니야. 얼굴이 선량하여 보여. 착해 보여. 구경한 채하고 넌시지 그 옆으로 갔어. 미국 장교가 담뱃대를 쥐어들고 신기하면서
연방 들여다보다가 how much 하는 거죠. how much. 담배대 양수원 가면 야 30원 이러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죠. 30원? 그죠? 안 되죠. sorry, 그만할게요. 하나들 턱이 없어서 고개를 이렇게 하는 거죠. 대체 무슨 말 하는 거지? how much? 기회 좋으실 거라고 선보기가 나집이 30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딱, 옆에 딱 보는 거죠. 오! Can you speak English? 이렇게 딱 하는 거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왜 이러죠, 저? 아침이라 신났어요, 혼자. 사뭇 그러하듯이 반가워하는 양이라니 아스러지도록 손을 잡고 흔드는 데는 질색할 뻔했습니다. 막 이렇게 막 손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통역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럼 방산복은 어떻게 영어를 해요? 이 사람 중국어도 하고 일본어도 해요. 어떻게 해요? 그 일제시대에 엄청 돌아다녔어요. 만주 지역 쪽을.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실생활 어떤 언어를 익힌 거예요. 시라손이라고 과거에 정말 엄청난 주먹세계의 인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이제 똑같은 운명이었거든요. 그 사람도 돌아다니면서 러시아에 있었고 러시아어를 익혀요. 진짜 신기하죠. 그 당시에만 볼 수 있었던 풍경입니다.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이 사람들은 그게 생존이었던 거예요. 이거죠. 그죠? 너 직업 있니? 저 방금 실직했습니다. 실직은 무슨 거짓말이죠. 그럼 통역 좀 해주라. 나 통역 필요해. 이 자리에서 신기루 장수 구두 수선공 코피뚜리 삼보기가 미스터방으로 승차하였습니다. 미스터방. 그래서 미스터방인 거죠. S라는 미국 주둔군 소위의 통역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계급이죠. 그죠? 뭐가 높아요? 하나도 안 높지. 소위 완전 핫발이에요. 그 장교 중에서 제일 낮은 계급인데. 그러니까 취업을 잘못한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뭐. 그냥 장교니까 오케이 했겠죠. 최소한 중위 이상은 해야죠. 아무튼 그렇다고 소위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 군대에 있을 때 소위 한 분이 이제 임관을 해서 저희랑 막사라 그러거든요. 저희랑 이제 생활관 자는 곳 그곳에서 같이 살았어요.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어리버리한 거예요. 저는 그때 상병이었거든요. 상병이 일 제일 많이 하는 그 딱 짬이에요. 너무 전문 용어를 많이 쓰나? 근데 진짜 답답해갖고 나중에 몰래 가갖고 한마디 했어요. 소위님, 이거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원래 이거 하면 안 돼요. 뭔지 알죠? 이거 원래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제가 일을 잘해도, 물론 일을 그렇게까지 잘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일을 아무리 잘해도 절대 그 장교들한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너무 답답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소위님 이렇게 보고, 알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소위는 그렇게 계급이 높지 않아요. 그리고 병사들 말도 참고를 해야 돼요. 실제로. 중위 정도 되면 이제 안 그럽니다. 병사들이 한마디 한 순간 너 이 새끼야. 약간 이렇게 가는 거죠. 아무튼 기억이 나네요. 그 소인이 잘 계실련지. 저랑 동갑이었는데. 나중에 저녁할 때 이게 되나? 저녁할 때 제가 사회에서 보자 이러고 갔어요. 장난으로 저녁할 때 저기 김소희 사회 나가서 봐 연락할게 이러고 갔거든요. 기분 좀 나빴을 거예요. 자, 아무튼 저녁할 때요 여러분들 저녁하기 전에 그러면은 영창 없었구나. 큰일 납니다. 주급 15불 가량의 거짓 매일같이 미스터바가 S소희를 낮에는 거리 구경, 그러니까 거리 구경 시켜주고요. 밤에는 술집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안 읽을게요. 넘어갈게요. 다들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은 탑골공원, 지금이야 탑골이 이제 어떤 어르신들의 놀이터가 됐지만 그 당시에 탑골은 가장 핫플레이스였어요. 가장 핫플레이스. 지금으로 따지면 여기가 홍대. 홍대도 요새 좀 갔죠. 요새는 어딜 많이 가나? 강남을 많이 가나? 아무튼 사리탑을 구경하면서 얼마나 오랜 것이냐고 S소희가 물었습니다. 탑골공원의 사리탑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미스터 박은 언젠가 수천 년 된 것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2000 years 2000년 됐어 라고 얘기해요. 신라가 2000년 됐나요? 2000년 되긴 했죠. 그렇죠. 근데 이 사리탑은 신라 살이니까 신라겠네요. 신라 2000년 가량 되긴 하네요. 괜찮네요. 조금 더 뒤일 것 같아요. 왜냐면 통일신라는 2000년이 안 됐으니까 이거 동호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아무튼
또 한 번은 경회로를 구경하면서 무엇하던 건물이라고 물었다. 미스터 박은 서슴지 않고 경회로 아시죠? 여기 궁전이잖아요. 궁전에서 뭐예요? 궁전에서는 뭐 하냐면 임금들이 거기서 사물을 봤어요. 근데 봐요. 미스터 박은 서슴지 않고 킹이 drink wine and dancing with dancer. 나빴죠? 진짜 나빴어요, 이거. 왕이 이곳에서 맨날 와인 먹고 댄스 앤드 싱하고 그 다음에 댄스랑 논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죠. 물론 여기서 술을 먹는 건 맞죠. 루니까. 궁전 안에 있는 어떤 유의의 그런 장소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저기 임금이 쉬시는 공간이다 이러면 되지. 근데 보니까 또 아주 틀린 것 같지는 넘어갑시다. 기생들이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하던지 아주 틀린 것 같지는 않네요. 아무튼 그 다음에 조선 여자의 옷이 퍽 아름답고 점잖스럽던데 어째서 양장들 양장 뭐예요? 양옷이에요. 양옷. 여자들은 그 투피스 입고 남자들은 양복배 입고 하지 모르겠다고 S소희가 물었습니다. 미스터 방은 이거 여자들이 서양 사람한테로 시집을 가고 파서 그런데요. 이 말이나 됩니까 이게? 이거 안 되죠. 이 사람 요새 태어났으면은 언론에서 많이 때렸을걸요. 알고 있죠. 요새는 안 돼요 이 발언은.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아주 틀린 말은 또 아니기는 해요. 그 당시에 이 참 슬픈 현실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얘기하기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그 당시에 돈벌이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당시에 소말리아보다 가난했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미국의 원조만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군 그 기지 쪽에서 그 주한미군 거주지가 있잖아요. 그 당시엔 더 많았고 거기 앞에 이제 미군들이 먹다 남은 초콜릿을 이렇게 뿌려요. 그러면 애들이 와서 그것만 막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초콜릿이 보급이 됐고 그 다음에 미군이 먹다 남은 먹다 남은 것까지는 아니고 미군이 이제 다 하고선 재료가 남는 거를 이렇게 좀 줬어요. 햄 같은 걸 다 줬어요. 의정부 이런 데서 그거를 받아서 뭘 만들어요? 부대찌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부대찌개가 앞에 부대가 그 미군 부대예요. 이 참 슬픈 현실이죠. 그 당시에 먹고 살 게 없었던 거예요. 그 미국이 먹다가 남은 것들 그런 것들 뿌려주면 우리는 그거 받아 살고. 그래서 300산업이라고 해서 미국의 원조를 잔뜩 받아요. 뭐 설탕이나 밀가루 이런 것들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우리는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혹은 인생 역전을 하기 위해서 여자들이 이렇게 양복장을 하고 미군 상대로 술집에서 영업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그걸 양공주라고 불렀거든요. 그 당시에 굉장한 비하 발언이었어요. 이게. 지금은 우리나라의 슬픈 현실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풍자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양공주를 사실 지칭을 하는 거거든요. 이 비속어라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한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미스터 방도 인식을 하고 지가 맨날 보고 들은 게 그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아요. 잘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고 원래 가난한 나라에 부자가 더 많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만큼 착취를 많이 해서. 아무튼 좀 이해를 갔죠? 그거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강한 건 미스터 방이 이렇게 속물적이고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나라에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개인이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잘 사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코로나 시기가 지나가면 분명히 우리나라 사람 또 으쌰으쌰해서 이겨낼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들 우리나라는 공동체식이 강한 나라거든요.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사람들 없으면 못 살잖아요. 학교 한 번 보면 아주 학교가 뒤집어지잖아요. 신나갖고.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같이 살아가는 거죠, 저희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계속 합시다. 서울역을 비롯하여 거리 분뇨가 밤나온 것을 보고 조선가옥에는 변소가 없느냐고 S소희가 물었습니다. 그냥 똥 아무데나 변을 아무데나 싸는 거죠. 근데 그 당시 그랬어요. 실제로 이래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화장실용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푸세식이라는 게 진짜 말 그대로 변을 그냥 싸고 쌓아둬요. 이따가 나중에 이제 똥아저씨 와요. 똥아저씨를 똥 푸는 사람이거든요. 똥아저씨 가서 그걸 퍼서 이제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안에 막 계속 날파리들 날아다니고. 그냥 미치겠는 거죠, 저기, 소희는. 아무튼. 그랬더니, 이끼야 집집마다 있는데 사람들이 잘 안 써요. 왜냐면 어차피 똑같거든요. 밖에다 써나 안에다 써나 냄새 나는 거 똑같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깔끔하지 못했다고들 얘기가 전해집니다. 근데 이거는 서양도 똑같았어요. 깔끔하게 이렇게 정돈이 돼서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식은 달랐던 거죠, 우리랑. 생각해보세요. 우리 1년 전만 해도 아무도 마스크 안 썼어요. 근데 코로나 터지면서 위생 인식이 강해지면서 이렇게 교실에 손소독제가 비치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만 이동해도 마스크를 다 쓰고 다녀요. 인식이 바뀌었어요. 이제 앞으로 마스크 없는 사회는 상상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다 두려워할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된다면 좋은 점이 뭐예요? 병이 잘 안 걸리게 돼요. 여러분들 감기 걸린 적 있어요? 최근에? 뭐 거의 없죠. 저도 없어요. 맨날 이거 손 씻고 맨날 마스크 쓰니까 감기가 안 걸려요. 저 감기 진짜 잘 걸리거든요. 맨날 앓고. 근데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올해. 겨울, 작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감기가 단 한 번도 안 왔어요. 이게 진짜 신기하다니까요, 사람이.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30분이 넘었네요. 자, 계속 합시다. 썩 좋은 그림 한 장 사고 싶다고 해서 좋은 그림 사면 좋아요, 저 그림이. 문지방위에 아예 흔히 붙인 사슴의 블러초를 물고 신선이 안 잡고 한 것을 5원에 한 장 사. 이게 뭡니까? 그림 좋은 게 어떻게 5원? 이게 아니죠. 좋은 그림 사야죠. 흔히들 붙이는 거 안 됩니다. 하지만 잘 모르잖아요. 자, 제일 재밌고 유명한 소설이 무엇이냐고 물어서 여기서 태평천을 넣었으면 꿀잼이었을 텐데 태평천은 아니네요. 민족의 반역자는 그 다음이구나. 아무튼 추월색 무슨 소설일까요? 설명 안 해도 알겠죠? 넘어갈게요. 이라고 대답하였고 다 알 거라고 믿어요. 고3 정도 되면 이제. 그럼 그것을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한 권 사득하고 싶다고 해서 여러 날 사러 다니다 못해 동네 노맛집 집에 7을 2원에 사주었습니다. 그죠? 2원 정도의 책을 산 거예요. 이 밖에도 S소에게 조선을 소개한 공로가 여러 가지로 많으나 대강은 그러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스터 방은 점점 돈이 많아졌어요. 이전에 어떤 은행의 중역사택이라는 지금의 이 집으로 현저동 그 집에서 얼마오기는 S소의 통역이 되는 사흘 후였는데요. 자, 이제 이후에 사흘 후에 이제 집이 생기는 거예요. 위아래층의 다양한 절반, 일본식 절반으로 꾸민 호화스러운 저택이었습니다. 정원엔 단풍과 가을하초가 아름답고 연못엔 이공가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돈 많은 계층은 여기에 있는 미군이었고 이 사람은 그 사람의 돈을 받아서 집을 구입하였습니다. 이 집에서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어보시면 돼요. 지금 읽기 좀 그렇고, 저기 수능 끝나면 읽어보세요. 제가 봤을 때 수능 끝나면 이제 뭐 실컷 롤이나 하고 있겠죠. 그때 되면 PC방도 풀릴 거니까. 뭐 그거는 뭐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선생님도 PC방 가고 싶은데, 자, 3번 봅시다. 이 글의 설사 특징으로 가장 투자한 것은 에피소드를 나열하는 방식 정답 1번. 이거는 문제 잘못 냈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부정적인 면모 이거 안 되죠. 이거 너무 쉽네. 배경. 상징적 형상화. 실마리 암시 없었어요. 상상 현실 상상 없어요. 인물과의 대화를 있어요. 분열된 의식 없어요. 미스터 방은 똑같은 인물이에요. 일관적인 인물이에요. 변화되지 않은 변화되지 않는 인물이에요. 뇌와 외화의 서자를 달리하는 액자식 구성 없어요. 넘어갈게요. 자, 1번 기억. 자, 여러분들 책을 보면서 갑시다. 기억. 신발은 부득이 병정구도 사시는 것을 다음에 가리해줄게 라고 얘기해요. 여기 풍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풍자가 뭐냐면 여기 나오죠. 독자는 등장인물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유지하며 인물의 말과 행동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처지위장. 뭐 하려고 그래요? 구두로 자신을 꾸미려고 해요. 부정적 대상에 대한 비판적 의도 정확하게 드러나요. 그 다음 미은. 알아들 턱이 없어 하우머치만 계속 얘기해요, 미군이. 그러니까 기회가 포착이 됐어요. 전지적 서술자. 맞죠? 독자가 인물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 정확하죠. 자, 디귿. King drink wine and dancing. 죄송해요. 부정적인 희화. 풍자를 기도. 맞습니다. 오케이. 자, 인물 간의 갈등의 실마리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거 볼게요. 문지방 위에다 흔히들 사슴이 블러초를 물고 신선이 안 잡고 한 그림을 사줬다.
요약적 제시될 것 같아요. 부정적 인물을 들추어낸다. 갈등의 실마리가 애초에 안 되죠? 그죠? 요건 맞는데, 갈등의 실마리가 안 되네, 저도 4번. 5번. 훌륭해져 간대요. 아이러니 방식으로 드러내요. 모순적으로 드러내요. 인물에 대한 작가의 부정적 시선 내포 정확합니다. 넘어갑시다. 마지막 3번. 지금 이제 미스터 방이 어떠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가 여기 드러나요. 해방 후에 눈을 부리는 순사가 없느니 무슨 일을 하여도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삼복의 행동에서 혼란기 그대로 등장합니다. 2번. 독립은 무슨 독립이야. 민족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 그죠? 3번. 노예도 상자를 선택한 자유. 요거 새로운 지배자에게 기생하려는 듯한 인물의 태도. 이제는 미군한테 붙었어요. 한 번 더 얘기하지만 미국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그 얘기는 여기 안에는 없어요. 물론 첼만식스는 조금 비판해줘. 원래 문학가들은 사회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견지를 해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그래서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담은 노래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힙합이라는 문화에 푹 빠졌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 사회 비판적인 시선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무튼 자 4번. 삼복을 사뭇 그러하는 뜻이 방과하는 미군의 모습에서 치안유지 명분하는 실질적인 굴림자 아니죠? 이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정답 4번, 5번. 미군에게 기생하는 자들이 득대하는 당들의 부조리한 현실이 미스터 방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동네 사람이었는데 부자였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백주사 씨가 와요. 그래서 이 집 보고 깜짝 놀라서 너 여기 세력가구나. 나 도움 좀 줘.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도움을 준다고 막 허세를 부리는데 이제 그때 그 장교가 등장을 하는데 저기 입에 물 치아 이렇게 저기 입 닦고 뭐 가글 같은 거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못 보고 그 물을 채 뱉어요. 정면을 확 맞아요. 미군 장교가. 그러면서 화내면서 끝나요. 뭐 잘리겠죠. 그리고 뭐 다 읽겠죠 아마. 근데 뭐 거기까지 설명할 필요 있을까요? 그죠? 미스터 방은 여기서 끝내는 게 깔끔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죄송합니다. 40분까지 했네.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갖고. 여러분들 오늘 배운 건 중요한 거는 미스터 방이 어떤 심리를 가지고 행동을 하는지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최만식 씨 작가는 무슨 의도를 갖고 미스터 방을 이렇게 그려냈는지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시고 요것만 알면 최만식 씨의 모든 소설들을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능에서 혹시 최만식 씨 소설이 나오면 풍자다 이거 무조건 비판이다 요거 생각을 하시고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민족의 반역자도 재밌어요. 최만식 씨 자기 자전적인 소설이에요. 왜냐면 일제시대 때 맨날 소설 쓴다고 도망만 다녔거든요. 앞에서 목소리를 안 냈어요. 어찌 보면 현명한 걸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잘못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최만식 씨가 그렇게 행동했던 것에 대해 비판은 못해요. 왜냐면 저도 그럴 가능성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저 쫄보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윤동주 씨, 이육사 씨 존경하는 바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현장 강의로 만납시다.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해도 되고요. 뭐 시험 문제뿐만 아니라 수능 질문 다 받아주시면 다 와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준비 잘해서 여러분들 맞이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